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7월 23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2일 도쿄에서 1979명, 카나가와 631명, 사이타마 510명, 치바 343명, 오사카 461명, 홋카이도 140명, 오키나와 153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5,39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85만 7,921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85만 8,633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홋카이도, 오사카, 나라, 아이치, 카나가와에서 각각 1명 등 총 6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5,108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5,121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20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47,785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979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100세 이상의 남녀 197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250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729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057명으로 전체의 약 53%, 60대 이상은 총 108명으로 약 5%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4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109명, 시설 내 감염이 70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40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증가한 65명, 입원 환자는 78명 증가한 2,54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9만 5,041명, 누적 사망자 수는 2,276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급증하며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의 개막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제5파가 닥친 도쿄의 감염 확대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새로 확인된 감염자 수는 1,979명으로 하루 감염자가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약 반년 전의 2,52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부야의 스크램블 교차로에는 이날도 역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차로에는 행인들이 들고 지나가는 양산이 부딪힐 정도로 거리가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本当に自粛の宣言出てんのかなって感じですね。今も人いっぱいいるし、あんまり自粛してる人いないのかなって。オリンピック開催って言われると、この感じでやるのっていう感じですね。東京とかだと無観客で聞いてるので、それは大丈夫なのかなと思います。 사연유의 첫날을 맞이한 22일 아침의 도쿄. 민간 PCR 검사센터를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帰省しようかなと思ってワクチン打ってないんで5回ぐらい受けてますよね。会社の方でもあるんで。 장기화하는 코로나 시국 속에 여러 번 검사를 받는 반복 검사자도 적지 않습니다. PCR 検査受けられるのは何回目ですか5回目くらいかな。気持ち的に解放されてからちょっとリラックスして遊びに行きたいなと思ってます。 네 번째 긴급사태 선언이 도쿄에 발령된 지 11일째. 거리에는 인파의 흐름을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ここまで数字が大きくなってくるともう1000も2000も変わら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ようなもう末期だなというような感じですかね。もう止まらないんじゃないか。 또 감염이 급증한 가운데 맞이한 사연유. 고속도로는 오전 내내 40km가 넘는 교통체증도 발생하였습니다. 하네다 공항도 인파로 붐볐습니다. 이날 오전의 예약률은 일본항공이 약 90%였으며 전 일본 공수는 만석에 가까운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년 만에 오픈한 카나가와현에 위치한 즈시 해수욕장. 무더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시국 속의 해수욕장 개장으로 이날부터는 금지 사항이 늘어났습니다. 逗子海岸ではお酒が飲めません。 즈시시에서는 만연방지 조치가 적용되어 모래사장에서는 음주가 금지되었습니다. とりあえず朝から手書きでなんとか今日もうこれしかノンアルコールなものしか売れないのでお客さんに分かりやすいように作った形です。お客さんは絶対に減るなとはもちろん思ってますけど、神奈川県の要請なので長いですね。解除の方できるだけ早く解除していただければなと思います。 주류의 반입도 금지되어 경비원들도 돌아다니며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までのアルコールが禁止になってるんで、또 날씨가 더워지며 수영장도 붐비는 모습입니다. どのくらい泳いでる今？結構泳いでる。4？すごいね。そうですね、最高のプール日和なんで、すごい気持ちいいです。 이곳은 오이소 프린스 호텔 수영장입니다. 여름 휴가도 겹치며 많은 가족들이 찾았습니다. 감염 대책으로 사물함 간격을 두고 이산화탄소 측정기도 설치하였습니다. 또 호텔과 수영장 사이에 높이 솟은 벽도 보였습니다. 이 호텔에서는 도쿄올림픽 요트 선수들이 숙박 중에 있어 선수단과 이용자가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벽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하루 앞두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개막식과 폐막식의 연출을 맡은 코바야시 켄타로 씨를 해임하였습니다. 개막 직전에 갑작스러운 해임. 開閉会式の制作演出チームクリエイティブチームの一員である小林賢太郎氏が自身の講演で過去に歴史上の痛ましい事実を揶揄するセリフを使用してい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東京2020組織委員会はこれを受けまして本日小林氏を解任することにいたしました。 조직위원회는 전 코미디 콤비 라멘지의 코바야시 씨의 해임 사실을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의 관계자가 그만둔 것은 이번 주로만 3명째. 하지만 해임은 코바야시 씨가 처음입니다. これだけ次々とこういった多くの問題が発覚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そして対応を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かなり後手後手に回ってしまっているというようなことが印象として残っているということ、こういったことには大変反省を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이번 해임의 계기가 된 것은 1998년 발매된 코미디 라이브 비디오에 녹화된 콩트의 한 장면. 그 대사 중에 유대인 대량 학살 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콩트의 동영상이 SNS 등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유대인 보호단체 사이먼 위젠털 센터는 21일 어떤 사람도 아무리 창의적인 사람도 나치 대학살의 희생자를 비웃을 권리는 없다. 이 인물이 도쿄올림픽에 관련된 것은 600만 명의 유대인의 기억을 모욕하고 패럴림픽을 잔혹하게 비웃는 것이다라는 비난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이번 문제를 파악한 것은 22일 새벽. この度のこの小林氏の問題につきましては、私自身は組織委員会は今朝深夜から朝方にかけてそれぞれ情報が入ってきたことで協議をし始めました。これはやはり外交上の問題もいろいろ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そういったことから早急に対応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解任という運びになりました。 개막식 하루 전 해임에 각 방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とても驚きましたし、また今回の件、私ども東京都で作りましたオリンピック憲章で謳っている人権の尊重という条例がございまして、これに反するものだということで、組織委員会の判断を適切なもの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いやー、やばいですね。ちょっとそういう不謹慎なことはやめ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やっぱりなんでこんなに続くのかなっていう疑問はありますね。なんか普通の人だったらそういうことやってないと思うので、もし期間中にこういうのが発覚したらもっと世界中から大変な非難を浴びることになると思うんで、今この時期でもやはり解任は致し方なかったなと思います。 해임된 코바야시 씨의 입장문은 하시모토 회장을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ご指摘を受け、当時のことを思い返しました。思うように人を笑わせられなくて、浅はかに人の気を引こうとしていた頃だと思います。その後、自分でも良くないと思い、考えを改め、人を傷つけない笑いを目指すようになっていきました。人を楽しませる仕事の自分が、人に不快な思いをさせることはあってはならないことです。当時の自分の愚かな言葉選びが間違いだったということを理解し、反省しています。不快に思われた方々にお詫びを申し上げます。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코바야시 씨의 역할은 개막식 등 쇼 전체의 조정으로 단독으로 기획한 파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작 직전까지 계속되는 전대미문의 올림픽.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개막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明日の開会式をどのように行うかにつきましては、現在検討中であります。早急に結論を出し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 2명을 포함한 대회 관계자 12명의 양성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새로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2명으로 이 중 4명이 해외로부터 입국해 선수촌에 머무르고 있으며 2명은 선수라고 밝혔습니다. 선수들의 국적이나 종목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21일 체코의 비치발리볼 선수와 코치 2명이 감염되어 12명이 밀접 접촉자로 판정되었지만 이날 발표에서 밀접 접촉자는 11명으로 정정되었습니다. 또 21일 감염이 확인된 칠레 태권도 선수에 대해서도 1명의 밀접 접촉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대회 관계자의 누적 확진자는 91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나가사키현에 위치한 하시마. 이른바 군함도로 불리는 이 섬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불이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이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우리나라 등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군함도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도쿄 신주쿠에 설치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가 없었던 것 같은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위원회는 많은 조선반도 출신자가 있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외교부는 일본에 대해 이번 결의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여행 추억이 있는 관광객들을 아쉽게 할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다이바의 복합시설 팔레트타운이 영업 종료를 발표하였습니다. 1999년 오다이바에 탄생한 팔레트타운. 유럽의 분위기가 특징적인 상업시설 비너스포트나 라이브하우스 제프도쿄, 그리고 3년 전에는 팀 랩이 되건 새로운 예술시설이 탄생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약 4억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팔레트타운 운영협의회는 지역 재개발에 따른 팔레트타운의 영업을 2021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요타의 쇼룸 메가웹은 12월 말, 라이브하우스 제프도쿄는 2022년 1월 1일, 상업시설 비너스포트는 2022년 3월 말경, 대관람차와 아트시설은 2022년 8월 말 종료 예정입니다. 철거지에는 농구 경기 등의 시합장으로 사용 가능한 다목적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오다이바 내 오에도 온천이 9월 5일 영업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심 속 온천인 오에도 온천은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각사이버보안센터에 따르면 23일 오전 1시경부터 관공서나 기업에서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표시할 수 없게 되는 대규모 접속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은 미국의 IT 기업 아카마이의 네트워크 서비스 장애에 따른 것으로 서서히 복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카마이사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이버 공격이 아닌 것은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카마이사와의 관계는 조사 중이나 일시적으로 접속할 수 없게 된 것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나 도쿄도, JR 동일본, 도쿄전력, 후지츠 등 다수의 관공서나 기업의 홈페이지였습니다. 아카마이사 측에 따르면 장애가 발생한 뒤 오전 2시 전 시스템의 수정을 마치고 현재 서서히 복구되고 있으며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계속하여 감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카마이는 홈페이지에 액세스 집중 시 접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관공서나 대기업 등에서 폭넓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